올수리 올한샘 음. 이렇게 만든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어떤 히스토리가 좀 있으세요? 이걸 매수했을 때의 타이밍이 제가 뭐 예전에 자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기도 외곽 쪽 경매로 투자를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서울에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그 돈이면 내가 서울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타이밍이 딱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때 낙찰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경매 같이 했던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부동산 끝났다. 낙찰가가 올라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 부동산 끝났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죠. 소액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3,500에 샀거든요. 갭. 갭. 우와. 3,500에 3억 후반대에 샀어요.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14년, 15년? 와, 진짜. 그래서 지금 거의 9년, 10년 차가 됐는데 네. 매매가가 2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3,500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냥 좀 오래 보유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심지어 이 세입자는 그 8년 넘게 사셨어요. 전세가 저한테 계속 올려주시면서 이사 가시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돼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분배기가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네. 여기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옮길까 말까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바닥을 다 뜯어내고 설비를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배장판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좀 깨끗하게 하고 말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집 가치를 높이는 거,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집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중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를 시키더라도 이 집의 원래 가치를 높이는 거 확장하고 샤시 교체, 그다음에 분배기 이동 같은 거 바닥 설비 다시 하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값을 올리기 위한 좀 신경 쓴 부분들을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세요. 네, 자본적 지출 뭐 자본적, 아시죠? 자본적 지출. 네, 그 양도세의 그 맞습니다. 이제 확장, 네, 확장을 해서 단열 다시 하고, 네, 확장하고 나면 이제 천장도 다시 목공을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그 예전에 그냥 거실등 네모난 거 너무 네. 싫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는 좀 웬만하면은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확장, 단열, 그다음에 이제 분배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실링팬 네. 포인트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는 좀 넣어주면 포인트로 자기 실거주 집이 아니면 잘 하기 힘든 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 넣어주는 편이에요. 샤시는 창호는 당연히 이제 바꿔주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공사 안 하고 뭐 저한테 이제 의뢰 주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상담 주시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창호를 바꾸고 확장을 해라. 아, 그래요? 싱크대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싱크대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격이 싸지도 않거든요. 지금 자재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싱크대 하나 하려면 400만,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바에 그냥 돈 좀 더 보태가지고 샤시를 바꿔라. 그러면 싱크대는 어떻게 그러면 잘 닦고 시트지 붙이면 되거든요. 셀프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닦고 뭐 수전 정도 바꿔주신다거나 실리콘 좀 다시 싸주시면은 이제 확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저런 소모품에 돈을 쓰지 말고 집 가치를 올리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 돈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고 다 하시고. 제가 주방에서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일단은 이게 제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들어와서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를 놓던 매도를 하던 그 여기 이사 들어오실 분의 취향이나 가구의 아니 가전의 상황들을 제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전을 가지고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장을 절대 짜지 않아요, 저는. 예. 그 냉장고를 뭐 예전에 대형 냉장고 2짝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뭐 작은 걸로 뭐 요새는 비스포크 3개짜리 이런 거 가져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장을 짜버리면 꼭 그 냉장고를 가지고 오셔야만 여기다 놓을 수 있고, 또 냉장고장이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상 주방이 좀 좁은 편인데 얘가 여기까지 나오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놓지 말고
여기다 식탁을 놔도 되고, 어. 냉장고를 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냉장고를 놔도 되고. 상황에 맞게끔 네네네. 활용할 수 있게. 네, 내가 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는 자기 가구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 주는 집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컨디션입니다. 네. 저 LX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집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막고서는 이제 상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개방감이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창호를 해서 좀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줄눈을 진한 색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물 때 흰색으로 넣지 마시고 좀 진한 거, 특히나 새 놓으시는 분들은 욕실까지도, 그다음에 싱크대나 이런 쪽도 세입자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간혹가다 청소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얗게 있는 줄눈에서 나중에 군데군데 얼룩이 지면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그레이 계열로 좀 관리하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좀 때가 껴도 티가 안 나게. 특히 주방도, 욕실도 좀 그렇게 하는 거. 새 놓는 집을 무조건 비둘기색으로. 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은 이렇습니다. 네. 방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네. 아, 이거 장판. 장판? 네. 이게 타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네. 근데 장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전에는 좀 비앙코 모양도 있고 했는데 얘는 완전 타일 모양의 그 장판이어가지고 느낌이 약간 세련된 느낌도 들지만 여기는 이 단지 안에 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장판 중에서 좀 두꺼운 장판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푹신푹신푹신하게 좀 층간소음 같은 거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판을 깔았다, 여기는.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안방은 이렇게 이제 또 밝게 네. 해놨습니다. 밝게 했고, 붙박이장을 저는 원래 넣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여기는 아까 바닥 설비 다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분배기 교체하고, 확장하고, 뭐 단열하고 창호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결정이 되면, 뭐 전세로 놓게 되면은 뭐 얘기를 하시면은 뭐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게 되면 뭐 들어오시는 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는 일단 조명, 하부장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금 분위기 있게 네. 하고, 타일은 이제 베이지 색깔, 제가 베이지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레이색을 많이 썼는데 그레이가 조금 이제는 좀 식상하고 칙칙해 보여가지고 좀 따뜻해 보이는 밝은 베이지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진짜 예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화장실 수리 싸게 했어요 해서 가보면 바닥이랑 벽이랑 타일 색깔 다르고 그리고 뭐 벽에는 600에 300각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이 뭐가 좀 저는 보기 싫냐면 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 타일과 타일 경계선이 그런 타일들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뿔룩뿔룩하게. 그래서 뭔가 이제 요즘은 모든 인테리어들이 조잡하지 않고 경계선이 없는 인테리어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600각 타일을 하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호텔 욕실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로 교체하게 되지만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오래 보도록 봐도 질리지 않는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타일 옛날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도 되게 멋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대부분 대형 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테리어를 오래 해서 그런지 300에 600각을 붙이면 좀 뭔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돈 주고 수리했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 더 주고 좀 오래 볼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면 차라리 작은 타일을 쓰세요. 비용이 너무 이게 600각 타일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면 차라리 300, 600각 이런 거 넙대대한 타일 말고 오히려 작은 모자이크 타일을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300에 300각을 쓰신다던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피스텔처럼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가 하나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네. 타일 유가 썼거든요. 네. 뭐 옛날에 막 그냥 막 저게 사실 돈이 얼마 안 해요. 저는 약간 작은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원래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되게 싫어하시네요. 네,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그런 거 막 생각 없이 쓰면 사실 솔직히 되게
한 소리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뭐 바쁘면 또 이제 고객이 또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고 저게 사실은 물은 잘 안 내려가거든요. 네, 물구멍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장단점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일단 예쁜 게 좋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나 포인트는 문선. 문선? 네, 문선이 몰딩이 없어요. 이렇게 넓게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보면 여기 문선 아직도 쓰더라고요. 네. 이제 하이엔드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보면은 무문선 들어보셨죠? 네. 문선 없고 여기서부터 그냥 매끈하게 들어가는 문 닫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제품화한 거예요. 무문선은 목공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필름 다 쌓아야 되고 좀 그리고 하자도 좀 많이 생기고 되게 시공인 난이도가 되게 까다롭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벽도 다 다시 쳐야 되고. 근데 얘는 그거를 추구하는데 약간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요즘은 저는 다 이런 문툴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하죠, 깔끔하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깔끔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문손잡이도 그냥 화이트로 그냥 깔끔하게. 저는 인테리어 할 때 집은 도화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가구가 어떤 가전이 들어와도 어울릴 수 있게 임대용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리하기 쉽게 그렇게 포인트를 좀 두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돼. 내 집이니까 내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새를 놓으실 거다, 뭐 갭 투자를 하실 거다 이러신 분들은 관리하기 좋은 거, 그다음에 어차피 싱크대나 그런 것들은 소모품이다. 싱크대 싹 다 갈아놨는데 한 3, 4년 지나서 집에 가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속상해요. 근데 사실은 샤시는 그대로 있잖아. 샤시는 창틀만 잘 닦아주면 되거든요. 샤시에 뭐 이렇게 험하게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돈이 한정적이면 어디에 이 돈을 몰아서 쓸까 하시고 그쪽으로 돈을 쓰시고 싱크대는 이제 필름 붙이시면 돼요. 깨끗하게 닦고. 화장실 할 때도 저는 세입자가 관리하기 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너 선반을 넣지 않아요. 우리 보통 인테리어 하면 맞아요. 그냥 공식처럼 자동으로 여다가 코너 선반을 넣어요. 2개씩. 은색 2개. 많이는 3개도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왜 이렇게 예쁘게 타일을 새로 했는데 굳이 타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왜요? 편하잖아요. 근데 선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형 샤워기를 쓴다던가 젠다이를 쌓아서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그 수납을 하면 되니까 굳이 뚫지 마시고 뚫고 나중에 이제 특히 임대용 주택에 나중에 여기 보면요 덜렁덜렁거려. 세입자리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교체하면 나중에 뛰면 여기 타일에 구멍이 뻥 들어서 옆자리에 다시 뚫어야 되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코너 선반은 조금 특히 임대를 놓으시는 집에는 하지 마셔라. 네. 정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압착으로 해서 꼭 붙이는 거. 압착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젠다이를 쌓아가지고 이제 이 본연의 타일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컵받이, 비누 받침. 그거 그러네. 없네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코너 선반이랑 요실에는 이거 컵받침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새 이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다이소만 가도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니까 굳이 타일에 뚫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코너 선반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이제 깔끔해야지 세입자가 관리도 잘해요. 물때 끼고 녹 쓸고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여기도 베이지 톤. 네, 베이지 톤. 뭔가 진짜 확실히 그레이 톤하고는 느낌이 다르네요. 따뜻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그레이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계속 베이지가 좋더라고요. 우드톤이랑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랑도 잘 어울리고. 비어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비어있는 이유는 일단은 팔고 싶지 않아서. 여긴 오를 곳이다. 네, 이제 팔지 않는다. 오를 차례에 살짝 주춤해지긴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내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수리해놓고 전세를 놓기도 싫은 거예요. 왜요? 또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망가지면은 속상하니까. 그래서 단기 임대를 놨었어요. 단기 임대 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유지는 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쁜 집을 단기 임대 놓기 좀 쉽지 않지 않으세요? 비싸게 놓으면 돼요. 어. 비싸게 놓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청소는 나가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8호지 않습니까? 국민평 네네. 그러면 이게 일반 우리가 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정도 퀄리티면 사실 뭐 결국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소비자가로 하면 네. 한 5, 6천 들지 않을까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라니 디자인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2년 전쯤에 특강했던 친구인데 용산 재개발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진짜 싸게 매수하셨거든요. 근데 전용이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을 만들면 좋겠다. 원룸이었는데 투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해드렸어요. 투룸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원래 임대료가 5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수리 끝나자마자 임대료 100만 원으로 바로 계약하셔가지고 수익률이 2배가 됐죠. 근데 우리 구실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얼마 남았어? 했더니 65만 원 남았다더라고요. 구실장님한테 쪼르시면 그렇게도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했더니 대표님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그랬구나 고생했어요. 이제 그랬죠. 근데 일단 그 수리를 한 것도 수리를 했지만 네. 그 집의 가치를 높였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보유할 때 포트폴리오를 맥스로 완성시키셨잖아요. 월세 100만 원 받으면서 재개발 기다리면서 나중에 투룸으로 쪼갰으니까 감정평가도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